포인트 1. 전치사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야 됩니다. 이는요, 경계를 나누는 범위 앞에 항상 씁니다. 특정 장소나 어떤 이벤트, 사건일 때 앞에 at을 써줍니다. 40강. 자, 오늘 드디어 기초편 속성문법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치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이거 뭐 우리가 10년 전에 공부했을 때도 굉장히 제가 많이 다뤘던 그런 소재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쉽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치사까지 공부를 하면요, 문장 구성에 필요한 품사는 웬만한 거 다 공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전치사가 뭐냐?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서요, 다른 말과의 관계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어 정리는 참고로 해 두시고요. 중요한 것보다 포인트 1. 전치사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야 됩니다. 뒤로 가는 거 없어요. 포인트 2.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가 올 경우는 항상 목적격으로 표시한다. 뒤에 배우겠지만 전치사 with me, by me 이러지. with I, by I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인칭 대명사는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주로 어떨 때 쓰냐 하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시간을 의미할 때, 장소를 의미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in, on, at부터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때 in, on, at을 볼게요. 제가 순서대로 in, on, at 하는 이유 알겠죠? in이 가장 큰 개념, on이 그 다음, at이 가장 작은 개념. 이게 기본 베이스로 알고 정리를 해두시면 조금 구별이 쉬울 거예요. 첫 번째, in. 시간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뒤에 나오는 단어가 시간 중에서 제일 큰 거. 1년, 2년, 3년 할 때 연도가 있겠고요. in 1999. 그 다음에 월. 1월, 2월, 3월. in May. 5월. in January. 1월. 이럴 때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걸 알아두셔야지 혼동하지 않습니다. in은요, 그렇게 가장 큰 개념일 때 in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경계를 나누는 범위 앞에 항상 씁니다. 무슨 얘기냐? 여름에 in summer예요? on summer예요? 그렇죠. in summer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선생님, 여름이 큰가요? 작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죠. 여름이라는 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경계가 나눠지죠. 그럴 때는 항상 in을 씁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대중소로 나누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아침에 할 때 우리가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n the morning. 아침이 큰지 작은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구별이 되죠. 그렇게 구별되는 앞에 in을 항상 쓴다. 이렇게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on. on은 일단 in보다 좀 작은 개념의 시간일 때 on을 쓰는데요. 특정한 날짜나 요일. My birthday is on April 13th. 내 생일은 4월 13일이다. 4월 13일. 날짜죠. 그럴 때 on을 쓰는 겁니다. 또는 요일. We play tennis on Saturday. 토요일에. on Monday. 월요일에. 요일 앞에 on을 쓴다는 거. 하나 더. 어떤 특정한 날일 때 앞에 on을 씁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날 있죠? on Christmas. 내 생일에 on my birthday. 구별되셨죠? 좋습니다. on이라는 건요, 이렇게 위에 살포시 얹어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시할 때 on.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t. 물론 가장 작은 시간을 표현할 때 at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을 표현할 때 I have a meeting at 2 그러면요, 나는 2시에 미팅이 있어. 시간 앞에 at을 사용을 합니다. 혹은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가장 작은 개념이니까 어떤 찰나나 순간일 때도 at을 사용을 합니다. 이 문장 잠깐 보세요. Let's meet at noon. 정오에 만나자 이런 의미죠. 여러분, noon, 정오라는 개념이 뭡니까? 오전 11시 59분에서 12시로 딱 넘어갔을 때 그 순간, 그 찰나가 noon이죠. 이럴 때 뭘 쓴다고? at noon이에요. We woke at dawn. 우리는 새벽에 잠이 깼다. at dawn. dawn 그러면은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벽의 개념이 뭡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서 서서히, 그렇죠, 태양이 조금 올라갈 때쯤 그 찰나죠. 그걸 우리가 새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예 어두우면 그냥 밤이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순간이나 찰나의 시간, 이럴 때 at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절대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 장소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in on at. in이 가장 큰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 앞에서 in Korea, 도시 in Seoul. 구별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개념 뭐 있어요? 경계가 뚜렷한 그러한 표현일 때 in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방 안에서 그럴 때 in the roo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안과 밖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경계가 뚜렷한 그런 장소를 표현할 때 in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in the street 그러잖아요. 그죠? 거리에서. 거리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 아니죠? 거리라는 건 보통 집이 있는 구역이 있고 인도가 있고 거리가 있잖아. 그럴 때 in the street.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in을 써주는 겁니다. 구별되셨죠? 오케이. 자, on. 마찬가지로 장소 중에서 in보다 좀 작은 개념이겠죠? on은요, 특히나 강가나 해변 같은 장소에는 항상 on을 씁니다. I spent all day on the beach. 나는 해변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on the beach예요. 해변가에서. 또는 on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걸 on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소의 크기와 상관없이 접촉면이 맞닿는 것도 우리가 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상 위에 on the table 그러잖아요. 그죠? 그 테이블이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니죠. on the table. 벽 위에 There is a big picture on the wall. 벽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벽 위에 딱 붙어 있잖아. 그런 개념일 때 on을 씁니다. on the ceiling. 천장에. 그렇죠.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어쨌든 천장에 딱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런 개념일 때 우리가 on 플러스 장소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두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소에서 at은요,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장소,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이벤트, 사건일 때 앞에 at을 써줍니다. I met him at the station. 나 여기서 그 사람 만났어. at the station. 작은 장소죠. 특정한 장소죠. There were over 100 people at the party. 파티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At the party. 파티에. 그 파티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대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특정한 이벤트, 행사 이럴 땐 at을 사용을 해줍니다. 회의에서 at the meeting. in the meeting이 아니에요. at the meeting. He works at home. 그는 집에서 일한다. 자, 그러면 in, on, at 정리가 되셨나요? 너무 깊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징만 꽉 잡아서 시간일 때, 장소일 때 구별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in, on, at은 정리를 했고요. 다른 전치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in이 돼 있죠? 그 in은요, 앞에 배운 in, on, at의 in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의미가 다릅니다. in 플러스 특정 시간 이렇게 쓰면요, 뭐뭐가 지나면이라는 뜻이에요. I will give up my job in a few weeks. 몇 주 안에 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몇 주 지나면 나는 내 일을 관둘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in,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두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until과 by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until은요, 언제까지, by도 언제까지인데요. until은 쭉 이어서 그 시간까지 쭉 이어지는 게 until입니다. I stayed at the store until 10 p.m. 나는 10시까지 그 가게에 쭉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10시 조금 넘어도 돼요. 알겠죠? 약간 계속되는 개념이 있는 게 until이고요. by는요, 정확하게 그 시간 딱 그 이후에는 종결이에요. By 5 p.m. 5시까지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 나 끝내야 돼. 어떤 결론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by입니다. until과 by 꼭 구별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전치사 for와 during도 같이 좀 정리를 해볼까요? for는요, 의미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주로 숫자가 옵니다. For 2 hours, 2시간 동안. I slept for 2 hours last night. 어젯밤 난 2시간 동안 잤다라는 뜻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during은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개념보다 뭐뭐 하는 중에. 그래서 뒤에는 어떤 특정한 기간이 옵니다. During the night, 밤중에 it rained heavily. 비가 엄청 왔다. For 플러스 숫자, during 플러스 어떤 특정 기간. 구별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장소에 관한 다른 전치사들도 정리 좀 해볼까요? 이거 많이 혼동하시는데 to, 어디로라는 뜻입니다. for,
그렇죠. 장소를 표현할 때는요. for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요. 어디 어디를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to는요. 이동을 해야 to예요. He flew to London yesterday. 어제 그는 런던으로 갔다. 그 사람이 지금 런던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럴 땐 to를 쓰는 거고요. for는요. 아직 이동을 안 했어요. 그냥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거나 그쪽을 향해 있는 게 for입니다. I'm going to leave for Japan. 나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아직 나는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죠. 이럴 때는 for예요. 주체가 이동을 하면 to고요. 이동하지 않고 방향을 향해 있으면 그냥 for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단어 from이라는 단어는 거꾸로예요.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뜻입니다. I'm from Korea. 저 한국 사람입니다. 회화에서 많이 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네 번째 across. 이것도 쉬운 전치사입니다. 뭐뭐를 가로질러. We went across the street. 우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갔다. 중요한 건 to하고 for 혼동하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회화상에서 시간이나 장소 이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어떤 수단이나 도구에 관한 전치사입니다. with 하고요, by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with 그러면요, with 다음에 사물이 오면요,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He has to write a letter with a pen. 그녀는 편지를 펜으로 써야 한다. with a pen. 뭐뭐로 이런 의미죠. 그거와 반대로 with 다음에 사람이 오면요. with me,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with me, 나와 함께. with him, 그와 함께.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by도 수단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요. 수단을 표현하는 전치사인데요. by는요. 뒤에 주로 교통수단이 함께 쓰입니다. They go to the office by bus. 그들은 버스로 사무실에 간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룹별로 자꾸 나눠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비교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어가 하나하나 나왔을 때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방방 속성문법 기초편 40강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끝까지 정리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속성문법은 여기서 잠깐 쉬고요. 우리가 지금 배운 수준이 단문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수준의 문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표현들을 이제 실전에 이용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채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연습을 시켜드리고 얼마나 영어 회화가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채널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금 쉬시고 바로 다음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